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이슈 쏟아졌는데요. 먼저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쪽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관세 면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올랐다가, 그리고 주말에 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현지 시간으로 14일 발표를 할 건데, 여기에 몇몇 IT 종목군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지 만 건지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반도체 관세 면제인가요? 아닌지, 아니면 IT 기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될까요? 김민준 전문가님.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품목에 관해서 면제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든 반도체가 되었건 제가 반도체를 사랑합니다만은 반도체가 되었건 제약바이오가 되었건 조선 방산이 되었건 그 무엇도 예외는 없을 만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자분들이 너무 바쁘시죠. 지금 4월 13일 일요일까지 측정했던 뉴스플로우와 오늘 4월 14일 새벽에 나온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들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에너지를 크게 쓰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은 협상의 카드의 일환이라는 게 좀 밝혀졌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사실상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관세를 더 붙이겠다라는 각국의 대응도 좀 있고, 미국인들은 관세를 붙이지 않았더라도 돈을 더 내라, 이런 표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런 일요일과 월요일 날 다른 어떤 소셜미디어의 소식통들은 지금 품목별 과세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 부분이 기납법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좌지우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뉴스를 다 뒤져봐도 한 달 이내에 할 것인지 두 달 이내에 할 것인지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오락가락한 트럼프의 어떤 이 정책들이 일괄성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두 달 이내에 부과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아니죠. 오늘 14일 날 지금 미국 시간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공이 밝혀진 것은 중국의 고립작정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이런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머리를 약간 먼저 숙이고 들어간 쪽은 트럼프 대통령 같거든요. 시진핑에게 협상의 여지는 열려있다는 말을 한 뒤로 시진핑의 지금 응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미국이 더 불리하다라는 것을 약간 내포시키고 있는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트럼프의 일관되지 않는 정책에 따른 연준의 이제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연준의 코멘트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금주에 나왔죠. 우리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다, 이런 것도 밝혔기 때문에 영향력들은 제한적일 것 같고, 시간은 벌었다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관세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에 답을 하겠고 매우 구체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가는 속보들, 미국의 상무부는 또 이 전자제품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는 한 달 내에 발표를 할 거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도 조금씩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무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상호 관세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계속 좀 잡음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또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을 들어봤고, 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얘기였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봤을 때 애플을 둘러싼 얘기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더라도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걸로 봐서, 이건 좀 전에 김민주 전문가 얘기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않고 어떤 일방적인 정책을 펼쳤다가 기업 쪽에 강한 프레셔를 받아서 일정 부분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시장에서 계속 이제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게, 왜 국채금리에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스티브 미란 연구소까지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일관되게 살펴본다면 결국은 미국의 국채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는 전혀 다 무산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달러는 약세로 가면서 미국채 금리만 올라간다? 최악의 그림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도 하고 계속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쪽은 일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도 원래 제로라고 했다가 제로는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펜탈린과 관련된 부분은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지금 그 히토류 통제는 또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한데 이번에 확인된 것은 두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뭐 시장이나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한다? 거짓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애플이나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여러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긴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99% 확률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변화한 상황, 그리고 조금 전에 이 히토류 얘기해 주셨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뭐 사실상 수출 금리 하면서 이 보도도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중국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속보가 오늘 아침에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민우 전문가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셨어요? 일단 금일도 반도체 섹터는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뭐 저희 이토마토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언론 뉴스들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초점을 굉장히 맞추는데 사실은 호재보다는 약간 좀 악재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거든요. 언론 보도 뉴스들이 걱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그런데 저는 호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중국이랑 더 악화 길로로 갔을 때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나쁘게 반응할 것이냐?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뭔가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이러다가 또 바꾸지 않겠어? 라는. 그리고 만약 실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안 좋을 텐데 미국이 물가 상승을 가장 먼저 맛볼 텐데 이러한 것들이 좀 대중공개 자료로 많이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랑 전격 협상이 된다든지 일부 완화 소식이 돌려왔을 때 지금의 지수단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기간이 또 지나고 나서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 인물론 자체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프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도 반도체가 좀 강세라고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김종인 선생님과 더불어서 반도체에 관세 때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를 때렸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소비자에게 전이를 시킬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 부분이고 전이를 시켰을 때 재화나 상품에 관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아이폰 500만 원이면 사기 좀 그렇죠. 미국 시민들 인터뷰 나와가지고 절대 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도체는 얘기가 틀리죠. 당장 뭐 예를 들어 TV 리모컨만 고장이 나도 TV 리모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PMIC 전력 반도체입니다. 당장 바꿔야죠. 컴퓨터 전원만 안 커져도 PMIC 전력 반도체를 당장 바꿔야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품이 포진되는 확률이 굉장히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반도체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로 가격 전이가 됐을 때 무난하게 저는 충격파가 적다고 보는 쪽이에요. 있긴 있겠지만. 그리고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일요일날 뉴스를 보니까 마이크론이 참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이제 9%대까지 좀 접혔던데 이것도 다시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 3강 업체들이 가격 전이에 관해서 대안품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 업체 말고 뭐 CXT, 창신 메모리가 다 채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캐파도 그렇게 되지 않고요. 웨이퍼 생산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반도체 오늘 섹터 강세로 가고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로 간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뭐 반도체만 강세로 지수 종목 갈 것이냐. 지금 눌림목 이후에 추세가 가장 좋은 쪽이 지금 또 조선 쪽이죠. 뭐 흐름이 나쁘지 않죠. 약간 결은 좀 틀려요. 뭐 예전에 하나오션이 탁 선두주자로 나가는 모습은 조금 동력이 좀 떨어졌고
주변에 이 밑에 있었던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힘을 내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지금 실적이 있는 쪽도 있지만 실적이 턴될 거야 하는 기대감이 묻어있는 섹터들, 뭐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요, 엔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테마단들도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자면은 지금 반도체하고 조선 쪽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리고 실적에 기반해서는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엔터, 화장품 요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엔터는 요즘 너무 안 좋잖아요. 실적 발표 즈음 되면은 주가가 살아날까요? 네, 좀 살아난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뭐 실적도 있지만 그 기대감 측면이죠. 2분기로 가면서 지금 연휴들이 조금씩 몰려있지 않습니까? 5월에도 그렇고 또 대선 시즌에도 지금 뭐 해외여행, 국제여객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치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 그럴 것 같아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행 가시는 분들도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여행 파트들, 화장품 파트들 또 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공연 아티스트들 굉장히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썸머 축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뭐 물가에서 막 물총 쏘면서 축제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엔터 쪽들은 이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빅 아티스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관세 무풍지대 이런 것보다는 계절적 요인이 조금 더 좌지우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 회사님 어떠세요? 네, 뭐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뭐 관점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해당되면 가장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해당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둘 섹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관세든 뭐든 상관없이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기업, 그러니까 뭐 관세로 가격이 좀 높아져도 가격 전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해외 쪽에서 원하고 있어서 늘어나는 쪽, 뭐 이런 쪽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업종에 그에 해당될 텐데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에 뭐 관세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일단 어느 정도는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든지 아니면 현재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엔터 같은 업종 최근에 뭐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조정에 따른 동반 하락일 뿐 작년 한 10월부터 반등한 폭을 치면은 뭐 엔터주들은 그렇게 또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JYP 정도가 실적에 실망을 내면서 크게 빠졌을 뿐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견조한 SM이나 아니면 YG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조정폭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빅아티스트들이 돌아오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가 조정 없이 계속 올랐다면 기회가 아예 없었는데 주가의 조정이 봤으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못 잡으면 잡을 기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JYP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뭐 YG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여전히 매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조방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좋은 가격이면 계속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엔터 화장품도 봐야 되는데 화장품은 저는 여전히 코스맥스 한국콜마를 벗어나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뉴스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선크림을 뭐 1년치를 뭐 구매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1년치 구매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분기 실적은 대고 올라갈 수 있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대거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런 관세 부과에 따라서 무엇이 더 늘어날까? 미국 공장 생산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재 이걸 살펴봤을 때 화장품 전반이 다 좋다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정도가 그나마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공교롭게도 솔루션이 거의 뭐 겹칩니다. 그래서 조선 쪽 반도체 그리고 또 김 이사님은 여기에 방산도 넣어주셨어요. 실적 기반으로는 엔터 화장품 이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관세를 좀 피할 수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간략하게만 실적 얘기 두 분께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는 다소 좀 소강 국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하이닉스라든지 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선주문 효과, 풀인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어둡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닝 시즌을 미리 준비해 보자면 어떤 스탠스의 대응이 좀 적합할지 김민 전문가님 먼저 알려주세요. 네, 실적에 관해서 하이닉스 이야기를 하자면 다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꺼려하는 쪽이거든요.
어떤 쪽으로도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밸류, 영업이익률, 실적 이런 걸 보게 되면 주식의 여러 파트를 고려했을 때 하이닉스는 당연히 원티어입니다. 사실 비교가 불가한 쪽이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실적 이런 부분에 사실상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밸류 자체가 6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에 비교해가도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근데 실적 이런 거보다도 어떤 그 지수 관련된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뭐 실적으로만 단일화시켜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1분기 실적 좋을 겁니다. 사실은 계절적 요인이 반도체에도 여러분들 들어가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거시 정통 디램 낸드가 좀 살아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HBM이 뭐 꺾였습니까? 하이닉스 전혀 꺾이지 않는 쪽이죠. 지금도 풀캐파 계속 가동이고요. 러브콜 뭐 브로드콤 이후에 안 오고 있느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서로 해달라.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렇게 공장을 바꿔가면서까지 어떻게 다른 펜뉴스 업체들에게 제품을 줄 그런 여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D램 낸드 쪽도 살아나니까 계속적으로 좋을 거고요. 지수가 이제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노이즈에 뭐 크게 노출되지 않고 90여일 동안 관세 유예를 받았습니다만은 큰 노이즈가 없다면 지수는 우상향 된다면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화답하면서 더 갈 거라 보여지고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이 좋지 않지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썼지 않습니까? 5조 원대가 지금 6조 6천억으로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은 지나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실적 부분에 주변에 사이드 쪽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도력이 좀 있었던 조선 방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방산은 별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조선 부분에 관해서는 의외로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기업도 있어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죠. 실질적으로 이 조선업체들을 비교를 했을 때 하나오션의 실적이 가장 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평가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기대보다는 별론데 이 정도면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 공매도 좀 때려야 되겠는데 이런 그 위치단에 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비교 우위를 가져가 보시고 지금의 주도권이 있는 쪽들 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성장주 쪽에서 1티어는 역시나 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주도주 형성이 되었던 부분 조선 방사는 계속 강한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실적 시즌 준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중요한 건 저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부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부터 실적에 조금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1분기도 실적을 대거 낮춰놨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별로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이 1분기 실적 좋은 게 소위 이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프린 효과로 먼저 당긴 것 때문에 조금 좋아졌다가 2분기에 대고 나빠지면 어떡하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지금 포커스가 아닙니다. 1분기 실적은 아마 대부분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대부분 괜찮을 거예요. 근데 2분기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아마도 존재할 수 있겠죠. 뭐 일부 뭐 IT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말로 실적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렇게 뭐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꾸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 추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하다. 지금 수출량이 줄지 않는, 그러니까 파마리서치나 이런 종목군들이 왜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겠습니까? 관세에도 불구하고 쉽게 실적이나 수출량이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종목군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 종목은 지금 그 상품을 판 게 아니고 일종의 플랫폼을 팔았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 종목 쪽으로는 실적이 뭐 그렇게 큰 리스크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로 가거나 아니면 1분기 실적보다는 조금 2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2분기에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는 자동차겠죠. 그래서 아마 3월달까지 물량을 엄청나게 미리 뺐을 것 같은데 2분기에 이제 자동차 종목군들이 최근에 부진한 이유는 아마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 역으로 실적이 떨어지지 않으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1분기 실적은 대부분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2분기 전망과 회사에서 보고 있는 가이던스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리포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레포트 첫 번째는 하나투자증권의 PBR, 나스닥 6배, 반도체 1배, 코스피 0.8배가 드디어 나오네요. 그리고 대신증권은 IT 섹터 레포트고요. 하나증권, 한국콜마. 지금 두 분이 나란히 화장품 쪽 실적 좋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때마침 한국콜마 종목 레포트 준비해 주셨네요.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IT는 주말에 나왔던 소식을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충격을 주기 어렵다. 관세 이제 면제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뒤이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폰에 제공되고 있는 일부 부품들, 그다음에 갤럭시 S25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팔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라는 거의 이런 뉘앙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도 급락하고 지금 종목을 보면은 아모텍 정도를 빼면은 이 휴대폰 부품주들은 거의 모두 다 폭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너진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갤럭시 S25의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고 중국 쪽도 어쨌든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량을 쉽게 줄이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애플도 관세로 인해서 이익이 급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어쨌든 애플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G노텍을 포함한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회복 추세 상승이 아닙니다. 그냥 최근에 밀렸던 조금은 억울하게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동 리포트에서는 삼성전기, KH바텍 이런 종목군들을 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리포트인 한국콜마는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잖아요. 국내가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을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단일 제품을 공급하는 쪽의 실적이 크게 늘었을 수 있죠. 관세 때문에 혹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가격이 바뀌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그런 쪽의 실적들이 크게 늘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구에게 수혜가 돌아갈 거냐. 현지 공장이 있는 쪽으로 가장 큰 수혜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한국콜마는 국내는 나쁘지 않고 중국은 회복되는 중이고 미국은 말씀드렸던 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화장품 OEM, ODM 쪽의 종목군들이 화장품 내에서는 여전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트레이딩보다는 투자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다면 여기에 좀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레포트는 각 섹터에 대한 PBR을 기준으로 투자 전략 세우는 레포트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하나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의 오늘 자료와 그다음에 DB금융투자의 강영기 연구원의 자료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DB금융투자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의 하락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갑자기 트럼프 변수가 나와서 이게 맞은 건지는 잘 우리가 나중에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동일 팩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DB금융투자는 50일선 중심으로 계속 더 확 빠졌다가 회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리포트의 결론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했을 때 DB금융투자는 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 PBR 6배가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나스닥의 PBR 밴드를 보시면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 하락폭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는 시장 특성 자체가 PBR이 비싸게 거래되는 그런 시장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6배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지만 나스닥은 추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하나투자증권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시장도 변동성 남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정책을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도 뒤바꾸니까 그런 변동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투자증권의 입장은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로 이제 눈을 돌려서 지금 반도체 PBR 1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AI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신제품에 들어간 인박스당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다음에 지금 DDR4는 가격이 별로지만 DDR5는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을 봤을 때 PBR 1배가 맞는 주가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의 PBR 차트인데 0.8배에서 아래에서 거래된 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고 결국은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다 붕괴되는, 전 세계가 최근에 한 몇십 년간 보지 못했던 장기 불황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0.8배 아래에서도 못 산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시장이 0.8배에서 1배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이 박스권에 근거해 봤을 때도 0.8배, 2350 아래 정도에서는 과연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의견을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투자증권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살펴보시면서 극단에 있는 두 의견에서 각자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두 개가 의견이 완전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하고 DB하고 이렇게 한쪽은 위쪽.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바닥까지 왔기 때문이다. 한쪽은 아래쪽으로 지금 의견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레포트 알아봤고요.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빅데이터는요. 테마와 실적 모멘텀 교차 지점의 주목이라고 해주셨는데 시장 전체적인 파악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빅데이터를 주말 내내 돌려보니까요. 그 테마 딴 종목들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치 테마도 있고요. 뭐 중국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들 그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우상향되는 기조였고 실적 기반에 있는 종목들도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 나빴겠습니까? 우상향되는 기조고 코스피 지수하고 어떤 연동관계 그때 분석을 해드렸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어넣고 돌려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단지 오늘 테마와 실적의 모멘텀 교차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협박하고 협상을 하는 패턴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보니 물론 이거보다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이 쌓이면 좋겠지만 지금 일관된 논리예요. 협박하고 협상 반복 패턴. 근데 협상 가능성을 딱 언급했을 때 협상 가능성의 언급이라는 것은 관세 유예 부분이겠죠. 이번에 좀 길었어요. 한 2주 정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길었는데 지난달보다는 결국은 단기적인 위험 회피 랠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월에도 그 짧은 기간에 단기적인 회피 랠리가 나타나면서 종목들은 올랐고 지수도 올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최대 상승폭이었는데 그러나 3개월, 6개월의 빅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고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조금 더 우상향으로 만들 거면 연준의 개입이 결국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트럼프나 아니면 FOMC에서 누가 먼저 승복하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기조로 좀 봤을 때는 급한 쪽은 연준도 약간 급한 것 같아요. 트럼프도 뭐 지금 시진핑과 협상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언급했지만 연준의 뉘앙스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FOMC 의사를 공개하고 나서 우리는 언제든지 특히 이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인 것 같은데 이 1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가 계속 도드라지게 나오고 나서 연준도 언제든지 우리 개입할 단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기적인 위험 회피 랠리에 우리는 일단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트럼프가 또 어떠한 변화를 줄지는 정책적 변화니까 알 수 없는 쪽이고 그러면 지수 상승은 역시나 오늘 이어질 거 지금 10분 남았습니다만은 반도체 섹터 강세로 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중소형주 반등 기대감이 일어날 거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6만 원을 넘어서 빅데이터를 내보니 이번 주 내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 보시죠. 지난번에는 그 빅데이터보다 조금 낮은 수치선에서 그 관세를 두들겨 맞았어요. 3월 27일경인데 딱 3월 마지막 째주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속됐는데 이때 6만 2천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의 빅데이터는 6만 6천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지금 20% 정도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스몰캡 종목의 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장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 국내장이 개장하고 나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미국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좋지 않는데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골드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면서 3일 정도 음봉 내려오고 3일 정도 양봉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지금 골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값이 급등하고 금 관련주 ETF가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키 맞추기 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금 또한 이제는 지수 관련된 종목과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다. 예전에는 그 시속 게임이 좀 적었습니다. 조정이 다소 나오더라도 늘 통화류의 어떤 연동 관계들은 확률과 비중이 어디가 더 크느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도 위치단이 좀 높아서 그런지 물론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시속 게임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려야 될 게 오늘 테마와 실적 모멘텀의 교차점인데 지금 시장 자체를 보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종목들이 지금 강세였어요. 지수 반등이 이끌어가면서 여기는 엄연히 테마죠. 우리 국내는 어디가 지금 강세였습니까, 여러분들? 히토류, 국내 정치 테마, 여기가 지금 강세였습니다. 히토류 종목들이 지금 노바텍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급등 같거든요. 노바텍 정도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 노바텍의 주가 모습인데 사실상 이런 거는 불편하긴 한데 이게 테마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 모습이니까 14,000원에서 주가가 25,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게 참 주식하기 싫어지죠, 사실상. 왜냐하면 60% 거의 70% 가까이 올라버렸거든요. 70%까지 오르는데 5일 걸렸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이제 주식의 본질인데 결국은 우리가 테마단 지금 정리를 해보면 또 안전자산의 금단, 지수 반동의 지금 반도체 섹터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4월 전략을 좀 요약해 드린다면 금주의 상승 흐름 그리고 4월의 상승 흐름은 따라붙어도 된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한 2주 동안 괴로우셨겠지만 충분히 수익 창출될 겁니다. 신규분들은 뭐 문제가 안 되실 것 같고 그러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세 가지의 섹터를 가리키고 있는데 단기 수익 구간을 4월 말까지 확보한 이후에 일부 이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져갈 것인지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4월 말까지의 단기 수익 구간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한 후에 절반 정도는 가져가는 전략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어느 섹터를 선정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를 집어넣고 테마단을 조금 더 이번에는 집어넣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또 크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 가지 짚어주셨어요. 지금은 8시 53분 51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동시효과 구간 바로 보시죠. 양쪽